그게 다는 아니잖아. 내가 사전적인 의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상용 로그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상용 로그에 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대답을 해봐. 상용 로그가 뭐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다, 그치?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 우리가 푸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상용 로그가 뭐야? 상용 로그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봐. 찬수, 너 아무거나 얘기해봐. 어? 예시 자꾸 들지 말고 우리가 푸는 거에 필요한 거. 뭐? 진수 뭐? 뭐? 진수 뭐? 장난 그만 치고 상용로그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보라고. 뭐 있어? 총역 미치 10인 로그. 그래서 미치를 보통 어떻게 해요? 생략합니다. 또 아는 거 또 뭐 없어? 상용로그 뭐 있어? 석준아? 자, 그냥 로그 단원 풀듯이 상용 로그를 접하게 되면 미치 10인데 미치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그냥 상용 로그라기보다는 그냥 로그랑 똑같잖아. 그거 말고 상용 로그라서 좀 독특했던 거 있잖아. 아까 찬수가 얘기한 거랑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해봐. 그게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상용화 되어 있는데, 로그에 넣어서 그 값을 어떻게 읽을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 상용 로그는 A라는 녀석의 어떤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로그에 집어 넣었고, 그 녀석의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지는데, 그때 이 정수 부분 n의 의미,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인간들아. 정수 조건이 왜 나와?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 n의 용도가 있다고 했잖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정수 부분 n의 용도가 뭐냐고요? 첫 번째 n이 뭐 할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릿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n을 가지고 자릿수 어떻게 만들기로 했는데요? n 플러스 1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그 대답을 지금 해야지. 지금 이것만 벌써 세 번째 수업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n이 뭐 하다면? 음수라면. 그렇지. 뭘 결정해요? 좀 길죠? 호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처음으로 0이 아닌 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이거였잖아. 물론 이 문장을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의미는 뭐였는데? 소수 부분 알파. 어떤 의미를 가졌어? 그냥 단순하게. 알파가 결정한 건 누구다? 역시 이번에도 A에 대해서. 뭐? A라는 놈은 어떤 숫자들이 배열되어서 만들어져 있니? 수의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라 그랬지. 상용 로그를 요렇게 접근을 해야 훨씬 쉽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파생되는 유형이랄까? 정수 부분에서는 그래서 뭘 물어봐? 그냥 이걸 물어보지? 그치?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도 자리니까 자릿수라고 할게요. 자릿수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소수 부분은요. 우리가 직접 써본 거는 뭐밖에 없어? 최고자리 숫자 구하기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녀석이 있었어. 바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하고 얘기하고 마쳤죠. 뭐였어요?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소수분이 같을 때
그 다음에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 지은 게 이거잖아. 의 합이 1일 때. 맞죠? 그래서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소수 부분의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 두 개의 로그가 소수 부분이 똑같다 보니 두 개의 로그를 빼달라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로그에 대해서 그냥 로그 A 빼기 B로 가자. 새로운 로그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된다? 정수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할 때는 상용 로그 A M 플러스 알파고 상용 로그 B M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의 합이 1이기 때문에 또 더해보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로그를 더합니다. 로그 A와 로그 B의 합이요. 뭐예요?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서 결국 이것도 정수네. 요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상용 로그의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야? 두 개의 상용 로그에 대해서 뭐 하래? 소수 부분이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처음부터 막 이걸 쓰려고 하지 말고 로그 x제곱은 n 더하기 알파고 로그 x의 5승은 정수 부분은 바뀌었겠지만 소수 부분은 똑같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 알파를 쓰는 거예요. 그때 알파라는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을 구하는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는 용도 말고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알파를 뭐 하러 갈 겁니다? 없애버리러 갈 겁니다. 를 기억하라 그랬지. 최고자리 숫자 구하는 거 말고 소수 부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둘이를 빼보라고요. 밑에 거는 5로그 x, 위에 거는 2로그 x. 둘이 빼니까 3로그 x. 됐죠? 그러고 나서 둘이 뺐어. 밑에서 위에 거 뺐어요. 뭐 나와요? m-n. m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n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정수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로그 x 자체가 뭐다? 정수가 나와야 된다. 요게 포인트라 그랬지. 됐지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들 보면은 전부 다 앞에 뭐 있었어? x의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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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이거 갖다 어디다 썼어? 로그 x의 범위를 구하는 데 갖다 썼거든.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3로그 x의 범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정수 다 골라줬잖아. 즉 x의 범위 혹은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말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의심해봐야지. 깜짝이야. 너 촬영하는 것 같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로그 x의 정수분이 2예요. 정수부분이란 얘기 자체가 뭐야? 로그 x가 뭐란 얘기네? 2점 몇이란 얘기잖아. 그럼 로그 x의 범위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지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3로그 x의 범위는 뭐네요? 3배 해버리면 됩니다. 어때요?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그래서 뭐다?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전부 다 뭐 나와? 6, 7, 8 딱 3개 나온다 그치? 그래서 결론 로그 x는 뭐다? 2거나 3분의 7이거나 3분의 8이거나 양면에 3 나눴죠? 됐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x 값은 x는 10의 제곱이거나 10의 3분의 7승이거나 10의 3분의 8승이거나 됐지? 그래서 x들 다 뭐하래? 다 곱해보세요. 3개 다 곱해보세요. 답은 뭐야? 10에 둘이 지수끼리 더해지면은 3분의 15 5승 5승과 이승에서 지수끼리 더해지면은 7승 10에 7승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잖아. 되니? 요 풀이를 잘 기억해놔야지. 아싸리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
이거를 하나하나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수분이 같으니까 소수분 없애러 가는 거야. 소수분의 합이 1이니까 소수분끼리 더하러 가는 거고. 알았죠? 자, 넘어갈까요? 279냐 유형 8이냐 뭐냐? 유형 8이 먼저냐? 오케이. 하나 정도만 해보자 그러면. 어려운 걸로 하나 할게. 되나요? 정리 다 됐어? 지워도 되나? 하고 있네.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가봅시다. 뭐 어떤 거 해볼까? 조금 난이도 높은 거. 요거 해볼까? 아까랑 비슷한 거 272. 이거 혹시 수업 중에 했냐? 나 했던 거 같지 왜? 안 했냐? 272 한번 해볼까? 271을 해볼까? 뭐 할까? 271 할까? 272 할까? 아까 유형 8 질문 누구요? 종혁이냐? 1 할까? 2 할까? 2? 자, 272 가봅시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결국 뭐야? 두 상로그에 대해서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분끼리 더해보는 거야. 그때 직접 상로그 자체를 계산을 해서 더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수분의 합이 1인 그 형태를 이용하려고. 원래는 그래서 지금 내가 흰색으로 써준 부분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고 나면. 로그 x와 로그 x의 제곱은 n과 알파, 정수분과 소수분의 합으로 표현되고요. 얘는 앞에 빼주면 2배를 했기 때문에 정수분을 보면 바뀐다. 바뀐다는 의미로 그냥 다른 정수, 소수분은 같다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이번엔 따르게 베타로 가볼 거야. 근데 이번에 그 두 개에 대해서 뭐 하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분 알파와 소수분 베타를 더하기 위한 연산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둘이 더해버렸어. 그럼 얘는 로그 x고 얘는 2로그 x니까 더해주면은 3로그 x지. 그리고 나서 우변도 이번에도 뭐야? n이 중요한 게 아니라 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의 합이 1이라는 그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n도 m도 1도 전부 다 뭐다?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 더하기 정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그래서 너희들은 아까처럼 3로그 x의 범위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정수 다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로그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로그 x의 범위가 필요하고 로그 x의 범위는 아까랑 똑같이 줬네. 정수 부분이 1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x는 뭐다? 2점 몇? 즉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겠죠. 그러면 또 3로그 x의 범위 또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를 3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수 찾아봐야지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8도 나와. 그래서 아까랑 똑같지. 로그 x를 찾아주면 뭐뭐뭐 나와. 2 나오고 아이씨 3분의 7 나오고 3분의 8 나오고. 그래서 x를 구해봅니다. x는 뭐 나와요? 10의 제곱 나오고 10의 3분의 7승 나오고 10의 3분의 8승이 나와.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x끼리 다 곱하라고 하지? 응, 아니네. 맞네. x를 다 곱하세요. 그리고 상로에 다시 넣으세요. 근데 곱해주면 아까처럼 10의 7승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10의 5승이 답일 거야. 그거 하나가 좀 달라졌죠. 왜? 아까는 있잖아. 그냥 소수분이 똑같을 뿐이었지. 똑같다라고 했지만 00이라서 똑같아도 상관없지. 맞죠? 근데 이번에는 소수부분의 합이 1이라 그랬어. 0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합이 1이려면 얘가 0이면 얘가 1이냐? 안 되지. 소수부분은 항상 아이고 아파라. 뭐 만족해줘야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해줘야 되거든. 그 말은 소수부분이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2, 얘가 7분의 2면 얘가 7분의 5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뭔가가 나와야 더해서 1이 되지. 하나라도 0이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로그 x 자체나 로그 x 제곱, 로그 2 로그 x가 소수분이 0 나오는 경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로그 x가 2 정수니까. 소수분이 0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능해요. 곱은 10의 3분의 15승, 즉 10의 5승. 그게 K다. 로그에 집어넣어주면 답은 5겠죠. 7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되나요? 그거가 조금 다르죠. 소수분의 합이 1일 때랑 소수부분이 같을 때의 차이. 되니? 자, 넘어가자. 그 다음에 279는 뭐지?
자, 저기 현이는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단어 있지. 상용로그 단어. 상용로그 단어는 사실 너 혼자 공부할 때 지금 내가 하는 내용 이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요 부분은 잠깐 나올지 몰라도 자세하게 안 다뤄. 정수 부분의 소소분이라는 놈의 의미 자체가 아까 처음 내가 설명한 거 있지. 그 놈이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학교생들이 가끔씩 내시거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좀 빨리 풀자라는 의미로 나는 이제 교육과정이 없지만 교재에 있기도 해서 일부러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싶으면 일단 잠깐 내버려둬. 괜찮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내신 대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챙겨가자. 알았지? 오늘 나가는 진도부터 너는 이제 진짜 수업이라 생각하면 돼. 자, 지웁니다. 됐죠? 갑시다. 자, 279번 갑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를 우리 지수에서 그리고 로그에서도 뭐라 불렀었어?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불렀어. 그냥 활용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갑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한글에 대한 얘기로 나오기 시작하고 뭐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활용 문제라 부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실생활 활용 문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항상 문제의 생김새가 가운데 어떤 이상한 식이 나와요. 뭐 지진의 세기를 구하는 식, 농도를 구하는 식, 뭐냐 저기 행성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뭐 행성의 밝기인가 뭔가 뭐 그런 또 식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과학 분야가 제일 많은데 그 식을 줍니다.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그 식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항상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요. 뭐 행성을 치면 A 행성과 B 행성에 대한 뭐 거리, 반지름,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막 등장할 거고요. 알았죠? 어쨌든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 뭐 하려고 그랬어? 그냥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대입해보면은 거의 10중 8구 두 가지 식이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많고 그냥 단순하게 연립하세요라는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제일 많고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곱셈 나눗셈은 주로 언제? 지수단원에서 나오고 덧셈과 뺄셈은 주로 언제? 로그나 상용로그 단원에서 주로 나올 뿐이에요. 그거는 이제 식을 쓰고 나서 식을 보면서 결정한 거지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연립을 할지 어쩔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일단 식을 쓰는 것 자체는 중딩도 하잖아. 초딩도 하고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 실생활 활용 문제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질문이요 한 사람 중에 279번 또는 유형 14번 이쪽 질문이요 라고 한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질문한 사람들은 그거는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지. 그지 않냐?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 한번 봐봐. 문제를 봐봐. 농도가 C1이고 농도가 C1이고 물질 M 어쩌고저쩌고 에너지가 E고 밑에 농도가 어쩌고저쩌고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농도가 어쩌고저쩌고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대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어가지고 식을 쓰지도 않고 질문이면 문제가 있지. 식을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차라리 이해가 되죠. 근데 쓰지도 않고 질문하면 그거는 아니지. 실생활 활용 문제 할 때마다 할 얘기야 내가 앞으로. 알았음? 자 어쨌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자 C1은 바깥쪽 농도고 C2는 안쪽 농도래. 그 다음에 에너지 E가 있대. 문자 3개가 다다 그치? K는 상수라고 하니까. 그럼 첫 번째 상황. 세포 안쪽의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2배. 안쪽 농도가 C1이 바깥쪽 농도가 C2의 2배.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C1 대신에 뭘 써달라는 얘기야? 이 C2를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K 곱하기 로그 C2는 그대로. 근데 C1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C2 2배라고 했으니까. 그때 에너지 뭐래요? 0.42.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른 상황. 안쪽의 농도 C1이 바깥쪽의 농도의 8배, C2의 8배는 그럼 이번엔 또 뭐야? K는 그대로고 로그 C2는 그대로고 뭐요? 부톡을 왜 보내는데 수업 중에 왜 뭐하냐? 빨리 안 와?
카톡해. 수업하잖아. 뭐야 얘는. 자, 그 다음에 로그 C1 대신에 뭐예요? 8C2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가 뭐래요? 구해보세요. 뿅.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C2를 구하래? C2를 줬어? 안 주고 C2를 사라지게 하래. K는요? 줬어? 안 줬어? K도 사라지게 하래. K가 힌트겠네. 두 식을 뭐 할래? 나누는 게 기본 아닐까? 됐냐? 또는 K를 모르니까 위에서 K를 구해서 밑에다 K에 대입하세요. 라는 식으로 연립해도 되고. 요 식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지. 그지 않아? 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일단 로그의 성질 좀 쓰자. 하나는 C2고 하나는 2야. 진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지? 로그 C2 마이너스 로그 C2 마이너스 로그 2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니 두 로그의 합으로 표현을 했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를 분배한 것뿐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K 앞에 있는 로그 C2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 뭐 하자? 요거 마이너스 로그 C2랑 마이너스 로그의 8 3로그 2로 가자. 그 다음에 문제에 로그 2 주어져 있을 텐데 어딨냐? 있네. 0.3 여기 로그 2 대신에 0.3 넣을까? 0.3 여기는 그러면 0.9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든 처리를 해봐봐요. 위에 거 가지고 밑에 거 어떻게 만들래? 이거 사라지잖아 그지? 삭삭 삭삭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나누면 되겠네. 그럼 좌변은 내가 구하고 싶은 에너지 물음표 분해 2라고 쓸까 이제 그냥? 에너지 분해 0.42는 우변 마이너스 K 0.9K 분절 마이너스 0.3K 끝났잖아.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고 3배 하고 K 약분하고 그러면은 3이랑 0.42 곱해주고 1.26 요거 곱해주면 2 끝났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끝. 1.26 답은 4번. 내가 뭔가 설명을 앞에 막 실생 활용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를 하느라 좀 길어졌지. 어렵니? 아니잖아. 로그에 그냥 집어 넣었을 뿐이고 상로그 계산 잠깐 들어온 다음에 양변 나눈 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생활 활용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고 거저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고 의미가 없다 보니 요즘 수능에서 빠진 거야. 이런 유형 자체가 너무 쉽거든. 무의미한 연산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유형 14번 같은 활용 문제를 더 많이 주고 있긴 해요. 오케이? 좀 이따 한번 보자. 자,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쓰고 있네. 아니야. 써.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 산업의 생산량을 G,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그 다음에 생산량. 각각의 문자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있고, 알파는 그냥 0과 1 사이인 어떤 상수라고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알았죠? 그냥 상수일 뿐이니까. 고정된 값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어때? 2014년과 2004년에 대한 얘기. 너무 옛날 내용 아니냐? 2014년 가보자. 그 다음에 2004년도 가보자. 각각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자, 갑니다. 처음에 2배 그대로. 그 다음에 X. X가 뭐야? 노동의 투입량. 자, 14년의 노동의 투입량은 4년의 노동의 투입량의 4배래다. 그지?
4년의 투입량을 X라고 잡으면 2014년의 노동의 투입량은 4배니까 4X겠지 뭐. 그놈의 몇 승이야? 알파승. 여기도 알파승. 이렇게 가면 되잖아. 원래는 이거지. 괄호해서 알파승이지. 근데 4의 알파승, X 알파승으로 따로따로 뜯으면 되니까. 맞죠? 딱 봐도 두식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냐? 나 Y 가보자. Y가 뭐야? 자본. 자본의 투입량 2배래요. 자본의. 그러니까 여기를 뭐로 잡으면 기준이네? Y로 잡으면 여기는 2Y가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1-알파승을 해야 돼서 여기도 1-알파승 해야 되는데 각각 1-알파승, 1-알파승 하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량에 대한 내용 나오겠지. 14년의 생산량은 4년의 생산량의 3배입니다. 여기가 G냐? G면 3G가 된대. 그럼 X도 몰라, Y도 몰라, G도 몰라.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만 물어봐. X, Y, Z 사라지게 해달라는 얘기지. 양변 뭐 할까? 나누란 얘기죠. 그럼 좌변은 GG 약분 3. 우변은 2 약분 사라지고 X알파승 X알파승 뭐 섞고요. 약분 Y의 1-알파승도 약분. 그럼 남는 건 결국 뭐야? 4의 알파승이랑 2의 1-알파승이랑 끝났잖아요. 그럼 이 4의 알파승은 2의 몇 승이고 2 알파승이고 뒤에 있는 거랑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선생 2의 거듭제곱이랑 3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로그 아니야.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그놈의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로그잖아. 밑이 2니까 로그도 밑이 2. 그 값이 3이니까 로그의 진수가 3. 끝났네. 알파는 뭐예요? 로그의 2의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대로 답일 수도 있고, 혹은 뒤에는 1도 로그 2의 2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다. 있겠지? 뭐냐? 아이씨, 로그 2, 3이 주어져 있었구나. 자, 가보자. 상로그 값으로 줬다, 답을. 그치? 그러면은 뭐 해줘야 되겠네? 밑변환 공식. 얘 밑변환. 로그 2분의 로그 3. 뒤에 말씀은 그대로. 로그 2가 0.3. 로그 3이 0.48. 몇 배? 1.6배? 1.6배. 그러면 0.6이겠네요. 됐죠? 끝. 답 몇 번? 4번. 됐나요? 다음. 자, 문제는 이제 유형 14번이죠. 여기가 이제 어렵죠. 자,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서 10년 후의 농도가 현재 농도의 3분의 1이 되고 싶대. 그때 매년 몇 %씩 감소해야 되나요? 저 몇 %가 좀 거슬릴 수는 있어. 근데 일단 이 문제의 가장 키워드가 뭐게? 그걸 얘기를 해봐. 찬수야, 이 문제에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 땡! 근데 상수에 있는 또 어딨어? 3분의 1. 어쨌든 땡! 종혁아, 가장 키포인트가 뭘까? 키워드. 땡! 지금 너희들이 말한 건 그냥 하나의 수치일 뿐입니다. 맞죠? 수치 말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야? 단어라고 해야 되나? 문장이라 해야 되나? 일정한 비율. 이거야. 얘들아,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 전년도의 절반, 그 다음에도 절반, 그 다음에도 절반, 그 다음에도 절반. 이러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번보다 수치를 100만큼 떨어뜨리기, 100만큼 떨어뜨리기, 100만큼 떨어뜨리기도 있잖아.
두 번째로 말한 100만큼 떨어뜨리기는 마이너스겠지만 비율로 감소하는 거는 곱하기잖아. 물론 나누기거나 나누기2거나 곱하기 2분의 1이거나 그지? 그게 엄청난 큰 차이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대. 매년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이 얼만데? 몰라. 그냥 A로 잡아보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 처음에 뭐였대? 나와? 안 나오네. 처음에 농도를 A라고 잡아보자. 1년 후에는 몇 배? 1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돼? 몇 배? 몇 배? 아, 그런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A배. 오케이? 일정한 비율 나는 그냥 A배로 잡을게. 아, 물론 네 풀이가 더 맞아. 지금은 퍼센트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1만에서 R 그게 맞아. 근데 지금 나는 그냥 A배, 그게 2분의 1배, 3분의 1배라고 할게. 알았죠? 자, 그 다음. 아, 근데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2년 후에는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여기서 A배. 3년이 지나면 A의 3승배, 4년이 지나면 A의 4승배, N년이 지나면 몇 배? A의 N승배.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적용시켜보자. 자, 원래 농도가 A가 있었어. 원래 농도에 A가 있었는데 A 배씩 몇 년이 흘렀어? 10년이 흘렀네. 이제 수치 10년을 지나봤더니 10년이 지나봤더니 처음 농도, 지금 현재 농도의 몇 배가 되도록? 3분의 1이 되도록 3분의 1이랑 같아진대. 이거 찾기잖아. A 왜 의미 없었는지 알겠지?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알파를 구해보세요. A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됐음?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문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줘야지. 그 데이터 어디 있어? 바로 밑에 상용 로그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용 로그를 쓰라고 하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0.48 우변은 10 곱하기 로그 A. 그래서 로그 A는 얼마야? 저거 10 나눠주면 마이너스 0.048. 얘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0.952. 따라서 이제 뭐 A를 구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이는 뭐 참고만 해도 A 어떻게 빨리 찾는다 그랬어? 정수분, 소수분을 보면서 정수부분은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뭔가가 등장하고요. 얘는 수혜별이 0.952 어디 있어? 952. 수혜별이 896이랑 똑같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896 하면 된다 했잖아. 되냐?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퍼센트로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잖아. 얘 어떻게 만들어져? 감소니까 1마이너스 100분의 또는 1000분의 로 계산해주면 얼마야? 104죠? 104.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주는 거지. 몇 배야? 몇 배? 100배 해주면 10.4% 감소지. 됐죠? 어딨냐? 3번. 끝. 자, 마지막 여기까지 A 0.896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됐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A 퍼센트 증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1 플러스 100분의 A배를
곱해주게 되고 A% 감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격이나 원래 뭐 양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A로 가면 되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고 중학교 거. 으차. 그래서 마지막에 저거 왜 1 마이너스 1000분의 104로 갔는지 알겠지? 끝. 여기 297번입니다. 유형 14번의 한 문제를 풀어본 거죠. 맞냐?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너네들이 풀어봐. 몇 번을 풀어보냐면 295번 풀어보세요. 제주도 관광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오케이 나왔다. 매년 18%씩 증가를 한대요.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 그냥 매년 18%씩 계속 증가하고 있대. 그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현재의 5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자, 가자. 현재 몇 명? 몰라. 그거 관심 없어. 현재 A명이야. 관광객의 수가. 근데 매년 몇 %씩 증가한다고요? 18%씩. 아까 이쪽에 파란색으로 쓴 거 있지? 보라색인가? 18%이기 때문에 100분의 18을 1에다가 더해서 그걸 n승 반복하면 이게 바로 18%씩 n년이 흘렀습니다. 이 얘기다.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 처음의 수의 몇 배? 5배가 됐대. 를 만족하는 n을 찾아주세요입니다. 여기서 풀이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만약에 지수에 대한 값으로 주거나 하면은 그걸로 계산을 하는 지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그 밑에 단이라고 하면서 뭔가 수치를 주고 있는 게 다 상록이니까 이거는 상록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겠지. 자, 밑에 한 번 더 쓰고 가자. 어떻게 쓰고? 1.18의 전체 n승 는 5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n 찾기. 근데 상으로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로그에 넣어주는 거지. 우변 계산이 가능하다. 그치? 좌변은 일단 n 곱하기 로그 1.18. 뭐야? 0.07 주어졌네. 다시 0.07 곱하기 n. 우변은요? 로그 5. 근데 내가 상로그에서 상로그 5는 준다 안 준다? 항상 안 줘. 항상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될 거야? 2를 이용해야 될 거야. 그래서 5는 상록에서 5가 아니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2분의 10이라 그랬고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얼마냐? 0.3이냐? 3. 0.3이 됩니다. 끝났잖아. 우변 0.7. 좌변 0.07에 n배. n이 얼마예요? 10 나오네. 딱 10년이네요. 끝.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맞죠? 됐죠? 상록그 값이 주어졌으니까 상록에 집어넣는 거지. 되었음. 끝. 요게 유형 14번이에요. 자꾸 상록을가 안 나와 있었고 내가 임의로 상록을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거나 못 풀거나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자, 뭐 잠깐 쉬었다가 할까? 터프 문제 하나 좀 풀고 싶긴 한데 니들 상태가 지금 0 아니라서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오늘 지수함수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처음 배운다, 그지? 그래서 다른 함수들처럼 먼저 지수함수의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뿅 가지고 와서 x값에 특정 값들을 하나하나 넣어본 다음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살펴볼게요. 민서 어서 와. 알았죠? 그래서 일단 하나의 예시를 먼저 들어가 봅시다. 제일 단순한 지수함수 2의 x승. x에 1 넣어보자.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1,2를 지나요. 두 번째 x에 2를 넣어봅시다. 4. x에 3을 넣으면요 8. 갈수록 2배. 그럼 점차 엄청 빨리 증가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x에 0을 넣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0,1. 0승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야? 2분의 1. 그런 식으로 점차 또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하지만 2분의 1을 열심히 곱한다고 해서 음수로 내려가진 않아. 그럼 그래프는 대략 어떻게 생기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맞니? X축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 2분의 1의 X승을 해보자. 그럼 어때? X에 0 넣어주면 0승은 항상 1, 0,1. 1 넣어주면은 2분의 1. 2 넣어주면은 4분의 1. 역시 가면 갈수록 어때?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X축보단 내려가진 않아요. 맞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야? 2. 그 다음에는 4. 해도 좋고, 또는 2분의 1의 X승을 뭐라고 바라봐도 돼? 2의 마이너스 X승. X의 부호가 바뀌었네. 무슨 대칭이야? 찬수야?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도 된다? 그냥 요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라고 받아들여줘도 되겠다. 그치? 그게 바로 지수함수입니다. 자, 갈게요. Y의 AX승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때 첫 번째, 밑이 어떤 경우에? 2 같은 거. 어떤 경우에? 밑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두 번째, 밑이 어떤 경우에? 2분의 1 같은 거. 밑이 어떤 경우? 양수지만 1보다는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좀 지우자, 이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밑이 1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0을 넣어주면 1 나옵니다. 왜요? 0승은 1이니까요. 요게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아니야. 가장 큰 특징도 아니고 아직은. 그냥 지수함수의 뭐다?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밑의 범위에 따라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현재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찬수야,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어쨌든 계속 가자.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 유리함수 같은 거 막 성질들 정리하고 했었단 말이야. 정역의 범위, 치역의 범위, 대칭성, 점근선 하면서 막 찾아봤단 말이야. 지수함수는 진짜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 딱 하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자. 정의역은 말 그대로 내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범위. 치역은 그에 대응하는 Y의 범위. 그래프를 보면 답 나오지. X 어떤 거 넣을 수 있어? 빨간색 함수든 파란색 함수든 모든 X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X는 뭐예요? 실수. 모든 실수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Y는 어때? A의 X승이다 보니까 음수가 절대로 안 나와요. 심지어 0도 안 나와요. 치역은 양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치역 거리지만 실제로는 공역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이라고 하면은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말이 없다면 또는 우리는 지금 수학 하가 아니에요. 수학 원이에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거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원에서 나오는 그냥 지수함수를 다룰 때에는 뭐만 바라보자? 그냥 치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공역이랑 똑같다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고 바라봐 주세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y들은 모든 x와 하나씩 대응하고 있거든. 결론은 뭐다? 그놈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 뭐다? 1대1 글씨가 너무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뭐로 넘어갈 거냐면 역함수 존재한다고 해버릴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러면 분명히 지수함수에서도 역함수 나오네. 네, 나와요. 오늘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할 건데 결국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그냥 로그 함수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별로 나오거나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닌데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중요하진 않아요. 유리함수 때처럼. 점근선이 뭐야? 점차, 점정, 근, 가까워지는 선. 어느 선에 가까워지고 있어? X축을 향해 다가가기만 할 뿐 X축과 절대로 안 만난다 그랬죠. 점근선은 뭐다? 그냥 Y는 0. X축입니다. 별로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유리함수 때처럼. 유리함수는 모든 함수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점근선에서 시작해서 점근선으로 끝났지만 지수함수는 그냥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알았음?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뭐 앞으로 뭐라고, 이거는 명칭 몰라도 돼. 이거는 파란색으로 쓰자. 주황색은 좀 중요해 보이니까. 이런 류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 증가 감소 함수라 불러요. 뭐? 단조 증가 함수. 별 특징 없이 단조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함수거나 미치일보다 클 때 단조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 파란색. 미치일보다 작은 양수일 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함수라고 부르면서 별다른 큰 특징이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함수는 2차 함수예요. 대칭성 살려서 뭔가 많이 했거든. 근데 지수 함수는 대칭성도 없고, 오케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특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지수 함수는요. 그래서 특징보다는 뭐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두 함수의 관계를 읽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주를 이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와 지수의 관계일 수도 있어. 밑이 다른 지수 함수들. 오케이? 또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일 수도 있어. 역함수 관계. 그걸 가지고 좀 심화 내용으로 만드는 게 바로 모의고사 문제고요. 내신용은 딱 한 문제 정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혹은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 보면은 그렇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조만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알았음? 자, 그럼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성질 다 끝났어. 벌써 이게 다야.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각 유형마다 조금씩 중요한 내용들이 섞여 있거든. 그 성질을 좀 기억을 해뒀으면 해요. 요거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첫 번째. 바로 여기 나와. 뭐? 지수함수는 결국 지수법칙을 따라가거든. AX선과 같은 지수함수는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되면 지수끼리 더해집니다. 즉, 하나의 지수에 XY가 더해지는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 참고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억해둬야 될 거. 이거는 어느 함수게?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느 함수게? 더했는데 정역끼리 곱하래. 이거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겠죠.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구분해두세요. 헷갈리지 말고. 알았죠? 그거 말고는 세부적인 내용. 자, 첫 번째. 요거는 지금 외워두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라서 좀 이따 얘기합시다. 알았죠? 로그 함수랑 같이 얘기를 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뭐 쉬운 거 하나 해볼 것 같까? 우리 홀수번이 숙제지. 323번 풀어보세요. 하나만 풀지 말고 두 개 하자. 323번이랑 325번 두 개 해봅시다. 323번으로 갑시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뭐야? 그냥 지수 함수이기 전에 그냥 지수 계산 문제지 뭐. 맞죠? 처음에 F2가 7이랍니다. 이게 뭐예요? A의 2승, A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2. 그 녀석이 뭐다? 7에 나온단다. 그러고 나서 뭘 구해주세요? F3를 찾아주세요. F3 얼마예요? A의 3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2.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찾기 위해서 뭐 A가 얼만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뭘 값을 계산하든가 하지. 그럼 어떻게든 요거를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양변 2배. 그래서 A의 2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에 는 14. 그리고 우리가 지수 연산 배울 때부터, 지수에 대한 내용 배울 때부터 했던 얘기야. 뭘? 우리는 분명히 저 녀석을 가지고 A의 지수가 부호가 바뀌면 역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거를 써먹어 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크지. 이해됐음?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너네가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잘 한단 말이야 너네가. 양면에 x배를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x배 하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x는 1이라는 걸 찾아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애들이 못해. 이거 왜 그럴까? 역수 관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시도해볼 녀석은 이건 아니야. 시도해볼 녀석은 이거 A에 제곱이 있고 역수가 있기 때문에 A의 제곱을 하나의 문자 취급해주면 양변에 곱해서 A의 제곱의 제곱 4승 마이너스 14 A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해서 A제곱 값을 찾으러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야 돼. 이거 아니야 쓰지 마.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식이 이상하잖아. 마음에 안 들잖아.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풀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와줄 수는 있어야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너희들이 양변에 x배 할 거란 말이야. 걔랑 왜 다른 것 취급을 하니? 왜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걸 모르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물론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게 뭐야? 잠깐 이걸 구하러 가는 거지. 그리고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러 가는 거지. 곱셈공식의 변형 이용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곱을 하면 A제곱에 A의 마이너스 2승에 플러스 2가 나온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구하죠. 얘 뭐예요? 14, 16. 아하. A와 A의 역수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4죠. 왜? 지수꼴의 식이 어떻게 음수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니?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얘는 4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요. 3승 더하기 3승 구하러 가야 되죠. 그럼 또 뭐야? 수학상. 또 곱셈공식의 변형.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의 전체 3승에서 마이너스 3배 둘이 곱한 건 꽝.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승. 요거 쓰러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64 마이너스 12. 얼마야? 52? 52? 52? 52? 52? 그럼 이제 끝났잖아. 답은 26. 답 5번. 됐죠? 결국 곱셈 공식의 변형이고 이거 지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았죠? 완전 똑같아요. F라는 표현을 썼냐 안 썼냐의 차이지. 자, 그 다음에 325번으로 가도 될까요? 자, 325번입니다. 지워도 되나? 자, 325번입니다.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가장 기본꼴, 평행이동도 안 했네. 기본꼴의 지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A가 뭔지 몰라도 알 수 있는 거 점근선은 Y축 미쳤나봐. 이거 뭐야? 답 2번이잖아. 정근선 X축이죠? 이거 지나고. 됐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1, 2, 4분면 지나죠. 맞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맞고. 그럼 이제 누구만? 3번만 알면 끝나는 녀석이지. 그치?
근데 3번은 뭐야? 어씨. 3번은 뭐 가지고 구하는 거야? F2가 9예요. A의 이승이 9예요.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고요. 그 범위가 얼마예요? 1보다 큽니다. 물론 지금은 정수로 딱 떨어지니까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0,1을 지나는데 2 넣어서 9 나오는 걸 알면은 당연히 무슨 함수?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 밑이 1보다 크겠지. 그걸 가지고 증가하네요. 1보다 크다. 증가하네요. 3번은 참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지금처럼 3인 걸 모르더라도 2,9를 지난다는 걸 이용해서 증가해야 되겠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쉽잖아. 이게 다라고.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너무 쉽잖아. 유리무리 함수 때에 비해서 훨씬 쉽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아까 말했던 관계 읽기 문제로 더 많이 나옵니다. 계산형 문제랑. 알았음? 자,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유리함수, 지수함수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식 구하기,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런 문제 제발 부탁이에요. 어렵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고 갈까? 자, 3, 3, 1 할까 2 할까 보자. 잠깐만. 둘 다 문제가 좋은데 3, 3, 2 3, 3, 1 자, 3, 3, 1 해보자. 우리 아빠는 좀 나이는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지. 쌤, 40 몇이냐? 이제 50 다 되지 않았나? 40 후반쯤 아닌가? 나랑 11살 차니까 이제 48 됐네? 어이구. 우리 아빠가 68이니까 비슷하네. 자, 가자. 오른쪽 그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여기서 힌트는 뭐다? 두 가지다, 그치? 밑이 주어져 있는 지수 함수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AB의 길이가 3. 그럼 자, AB의 길이를 어떻게든 이용해줘야 되는데 AB의 길이가 어떻게 놓여있어? X축과 평행하게 놓여있네. X축과 평행하게 놓여있는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종혁아? 두 점의 X좌표끼리 빼면 된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지금 저 AB라는 놈의 뭘 찾으러 가야 되겠네? X좌표를 어떻게든 찾으러 가봐야 되겠네, 그치? 그거를 찾기 위한 힌트를 먼저 찾아보거나 없다면은 저 3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너네가 잡아주면 되겠네. 맞나요? 자, 갑시다. 힌트 나와 안 나와? 어디에 나와? 하나도 안 나오지? 이미 한 점 A를 먼저 출발했잖아. 그지? 근데 A를 구하기 위한 그 어떤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았어.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를 뭐로 잡아주세요? A, 3의 마이너스 A승을 잡아달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B를 갑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B의 X좌표를 B로 잡는 방법. 두 번째, B의 X좌표를 A 플러스 3으로 잡는 방법.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근데 나는 미지수를 최선으로 잡는 걸 좋아해. 왜? 나는 연립이라는 걸 극혐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나는 A 플러스 3으로 잡았고 그 상태로 지수함수에 넣어보자. 뭐야? 아이고, 9에 A 플러스 3승. 그런데 둘이 뭐해? Y좌표가 일치하잖아. X축에 평행하니까. 그러면 뭐로 풀면 되겠다? 3의 마이너스 A승은 9의 A 플러스 3승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9도 3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는 이거 뭐야? 아예 안 변했지. 그래서 3의 몇 승이야? 2A 플러스 6승. 얘는 3의 마이너스 A승. 그럼 이제 누구끼리 비교?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A와 미쳤나봐. 는 2A 플러스 6. 지수끼리 같아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 넘어가서 3A, 6 넘어와서 마이너스 6.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찾았어? A 좌표도 찾았고 B의 좌표도 찾았고 뭐 찾으래? BC라는 3분의 길이를 찾아달래. BC라는 3분은 그러면 또 어떻게 놓여있어?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이 평행하도록 놓여있다, 그치? 그러면 Y축의 평행한 3분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데? 두 점의 Y좌표끼리 빼서 찾으면 되겠죠. 힌트는 뭐다? A가 마이너스이니까 X좌표가 1이라는 게 힌트지 뭐. 맞죠?
가자. 그럼 B라는 점의 좌표 뭐야? 그래서 결국 여기다 넣어도 되고 1콤마니까 9가 될 거고 맞죠? C라는 점의 좌표는 1콤마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Y좌표끼리 빼서 선분 BC의 길이를 찾고 3분의 26 됐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는 거지.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겁니다. 알았죠? 됐어? 현이 됐어? 어? 어디가? 어디를 잘 모르겠으면 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뭘 잘 모르겠어? 뭘 놓쳤어?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337번입니다.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갈게요. 지수함수입니다. 뭐예요? 일단 16 곱하기 4x승에서 16을 받아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된다. 그치? 16이 뭐야 얘들아? 2의 4승이잖아. 4는 뭐야? 2의 2승이잖아. 그럼 결국 뭐네? 이 뭐야? 2의 2x 플러스 4승이잖아.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이게 제일 베스트다. 근데 또는 우리 결국 지수를 x승으로 표현하고 싶지 2x승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 그래서 뭐 해도 되고 16이 뭐잖아?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4의 x 플러스 2승으로 가면 더 땡큐. 어쨌든 플러스 1까지. 야,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쓴 이 함수가 바로 뭐야? 원래 함수 4의 x승에서 여기로 갔대.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됐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얼마만큼 이동했대? 마이너스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1만큼 이동했대. 요거잖아, 그치? 맞나요? 를 이용해서 나머지 녀석들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함수가 4의 x승이라는 함수였거든. 그럼 어떻게 생겨? 밑이 1보다 크니까 이걸 거 아니야. 맞죠? 원래 지난 점 뭐였을 거예요? 0,1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했다고?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요 0,1이었던 점은 하나, 둘, 하나. 여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점근선이었던 누구는? x축. 다른 식으로 y는 0은 왼쪽으로 이동해봐야 y는 0은 안 바뀌고 위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y는 1이 됐을 거야. 뭐가?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점근선. 누구? 얘에 대한.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1이다. 참. 4의 x승을 평이동한 것이다. 겹친다. 참. 증가하면 증가하니 참. 오른쪽 증가. 정격은 실수 전체의 집합 참인데 치역은 양의 실수 아니죠. 왜요? 0부터 1까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1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니까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지난다라는 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넣어봐. 알았죠? 마이너스 2,1을 넣으면 혹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성립하면 참인 거고 성립 안 하면 답인 거고. 알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됐음? 자, 여기까지예요. 너 화났니?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 한번 쓱 풀어본 겁니다. 요거 가지고 너희가 지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 있어. 최대 최소도 포함. 자, 유형 8번부터 시작하는 최대 최소 문제는 기본형까지는 낼게요. 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단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야,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어떻게 하니? 나랑 했던 사람들 빨리 대답해봐.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뭐 하라고 했어? 여보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이, 김재현 없으니까 대답하는 놈 진짜 하나도 없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네 혹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풀어? 조용가?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죠. 꼭지점 필요하죠. 근데 좌표축 필요 없어. X축, Y축이 어떻게 놓여있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이게 필요 끝이야. 뭐? 최고차항계수 양수. 그리고 정역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축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나서 범위에 맞게 이차함수만 다시 봐. 그럼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자. 뭐 하자?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프 그리라고 내가 수학 하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잖아. 수학 3에서 절대로 이렇게 배우지 말라 그랬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축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축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블라블라, 축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블라블라. 이딴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배운 거 다 잘못 배운 거라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냥 그래프 그리고 x의 범위. 수학 하로 치면 정의역의 범위만 표현만 해주면 돼. 그러고 나서 눈으로 보고 푸세요라고 했잖아. 를 수학 하에서도 했던 얘기잖아.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그때 좌표축, x축, y축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으면 대칭축이랑 x의 범위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오케이? 그럼 지수함수는 훨씬 쉽지. 왜? 뭐만 보면 되잖아. 밑이 3. 끝. 최소? 줘야 되겠네. 맞아? 끝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고 1 넣으면 최대야. 대칭이라는 특징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하니까 밑의 범위만 판단해서 그리면 끝납니다. 평이동은요? 그냥 대입할 때 계산하면 끝나지. 좌표축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평이동 뭔 상관이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준내 쉬워요. 물론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지. 그건 이제 유형 한 9번, 10번, 11번 쪽에 있을 거고.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았죠? 카톡 잘 보고 얘기하시고. 자, 단톡방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방은 폭파할 거니까 나가시면 되고요. 고2K 월수반으로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숙제 공지도 거기에다가 할 겁니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